다음에는 그러면 기사를 쓸 때 우리가 무엇을 쓰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사 쓰기에 대해서는 교과서적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시기에 맞는 최신 소식, 저명한 사람에 관한 소식, 싸움과 갈등, 모순, 신기한 것, 유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업 기자들에 해당되는 기본입니다. 시민 기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세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기사는 문제점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제기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점과 해당 지역만의 문제점입니다. 독재 정권 시대는 전국 공통 문제점이 많았고, 지금처럼 민주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는 그 지역의 특수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점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한 문제점, 작은 마을의 문제점은 중앙지나 큰 신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신문이 중요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 기자의 투고가 이때는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거의가 다 휴머니즘 기사입니다. 법과 제도,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전쟁기에 아무 잘못 없이 희생당한 보도연맹원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당하고 수십 년 동안 빨갱이란 굴레 속에 억울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남북 분단의 역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행이다며 그 주체가 없는 역사에 맡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시민 기자가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곡면 도산이 산 밑에 고부가 사는 외딴 집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농산물 판매한 돈 400만 원을 집에 두고 나가는데 안마당 가운데 쓰레기 덤불 속에 감춰두고 나갔습니다. 집안 장롱 같은 데에는 도둑 맞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외딴 집이라서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와서 마당 청소를 하면서 그 덤불을 태워버렸습니다. 불이 한참 타오르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물을 퍼다 부어서 불을 껐습니다. 돈 뭉치가 절반 넘게 타버려서 못 쓰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사죄했습니다. 제가 돈을 잘못 감췄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아니다. 불을 놓은 내 잘못이 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곡농협 조합장이 찾아와 400만 원 전액을 새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조폐공사에서는 불에 타거나 훼손된 지폐 일부가 남아 확인이 가능하면 새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농협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아름다운 가족사랑, 이웃사랑, 농협의 역할만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홍성읍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홍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48살의 젊은 나이에 암투병 중 사망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특히 노엘이라는 스위스의 한 청년이 일주일 동안 고인의 머리맡에서 마지막을 지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엘 씨는 1997년 홍동 풀무학교 기술지도사로 왔다가 2년 동안 이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고향 스위스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세우고 18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은 인기가 높아서 3곳이나 늘어났어요.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단원들을 데리고 홍성에 와서 한두 달씩 훈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홍성의 체육관 단원들도 스위스를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민간 외교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홍성의 관장이 암투병 중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노엘이 4명의 사범을 이끌고 홍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할게요. 아직 고쳐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홍성의 관장이 암투병 중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노엘이 4명의 사범과 함께 한국으로 날라와 일주일 동안 간호를 했습니다. 관장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한국과 스위스의 체육 교류를 계속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관장 부인의 소개로 노엘은 서울 국기원과 연결돼 지금까지 한국과 스위스의 태권도 교류와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곡의 아름다운 마음씨의 고부, 홍성의 태권도장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길에서 저를 만나면 당신을 회상하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은 주민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맛 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